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이제는 진정이 되나 싶었던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간밤에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또다시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6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먼저 하락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912포인트로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중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15포인트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의 낙폭이 191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은 지지가 확인되면서 낙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개인의 매수 때문이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장 초반부터 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후장 들어서 점차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530억 원 정도, 6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상당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쪽에서 270억 원, 2,8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코스피의 낙폭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게 맞겠습니다. 네, 5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1910포인트 지지가 되느냐 오늘의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보죠. 네, 코스닥의 상승세 꺾였습니다. 0.6% 정도 하락하면서 57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576포인트로 0.2% 상승 출발한 이후에 580선 가까이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급격히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4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죠. 수급에서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문제는 외국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급격하게 내놓으면서 3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매수하다가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30억 원 정도만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그래도 지수를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물량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한 가지 특징주가 있었다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겠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무산됐지만 지배구조 재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의 향방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하한가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전망까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보면서 종목 상담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드코의 CPR 시간 이어가는데요. 이드코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록딜 무산됐지만 여파는 시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하한가로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장중에는 한 14% 급등하다가 그래도 지금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 주가의 엇갈린 방향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가 시청자분들의 관심일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블록딜 불발로 인해서 오늘 삼성 STS까지 여파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대차그룹에서 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나설
그런 계획이었지만은 그것이 일단 무산이 되면서 모비스가 일단 1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글로비스는 일단 저만가로 지켜가는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두 회사 모두 현재에서는 이제 매각 시도가 일단은 불발이 좀 되었지만은 향후 재차 블록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이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 되고 있는 어떤 일감 몰아주기 이런 규제에서도 어떤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추진이 재차 될 가능성들이 조금은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글로비스가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겠죠. 지금 모비스야 지금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은 특히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가로 직행한 상황이면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어떤 매수 관점을 논의할 상황은 좀 아닙니다만은 일단 하한가가 풀릴 때 그때 재차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일단 현명해 보입니다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글로비스의 4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한 13%가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 재차 추진했을 때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변동성이 약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신규로 매수에 접근한다기보다는 두 종목 모두 보유자들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는 블록딜에 관련된 이슈로 현재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점. 특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에 강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 상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200일선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현재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 조금은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때 오늘 갭상승 출발했던 그런 부분들 갭을 메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얘기를 전망을 해보자면 가장 또 궁금하실 분들은 현대글로비스 매수해볼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 언제까지 떨어질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로비스 어디까지 내릴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저만가에 이제 시작부터 저만가에 좀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가가 풀려야 일단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만가인 상황에서도 현재 거래량 차트를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지금 저만가에서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거꾸로 현대 모비스와는 좀 상반된 그런 상황들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T자 거래로 거꾸로 된 T자 거래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23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일단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인 급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에는 우리가 저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드코 멘토님께서 그래도 22만 원 선까지 23만 원 선 정도에서는 바닥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CPR 종목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일만희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 종목은 다음 카카오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본을 지금 한 11시 30분 정도, 한 12시 정도에 지금 보내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플러스 한 0.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지금 0.7% 정도 급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다음 카카오가 시총 상위 1위라는 점, 먼저 이 부분을 짚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만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 되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방송에서 다음 카카오를 매수가 가능하다요. 평균 단가 12만 7천 원에 비중 30%를 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도 조금 약세일 것 같고 감사하게도 3기로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우리 1만님께서 올려주신 다음 카카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서울 반도체와 함께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을 우리 CPR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일단 다행히 서울 반도체에도 그렇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모두 코스닥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수익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이 종목이 지금 다행히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시는 그런 부분이 모습이신데 사실 이 다음 카카오의 최대 지금 매물벽이라고 볼 수 있는 15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의 비중들이 지금 상당히 높게 거의 한 30% 넘는 그런 매물대가 상당히 높은 물량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올랐던 이유가 이제 양호할 것으로 어떤 예상되고 있는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어떤 그런 최근에 이슈가 됐죠. 핀테크 관련된 이슈들까지 호재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대량 매수에 들었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5만 원에서 18만 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하락한 결정적인 상황들이 물론 재료에 그런 부재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이버 사찰에 대한 문제점들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상황들이었지만은 역시나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항시 재료를 먹고 산다는 것은 최근에 이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핀테크 관련된 이슈부터 카카오 택시까지 상당히 좀 많은 재료들과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되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어제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제 다음 카카오가 한 5% 정도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어제 강보합권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진입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최근에 다음 카카오가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 것과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지수 서서히 580포인트 직전 고점에 대한 그런 근접했던 부분들과 함께 4분기의 양호한 실적 그리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이 더 이상 크게 우리가 놀랄만하거나 매력적인 부분은 조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직전 고점이 되겠죠. 직전 고점 15만 500원적인 부분들 작년 11월 달에 경신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는데 이번에 1월 달에 경신한 그런 고점이 15만 1,500원으로 121선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라는 듯 그런 했었지만은 역시나 이제 121선을 중심으로 하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 이상 그 윗상단 이평선들이 매물대가 30% 이상 상당히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보유자들의 그런 영역이지 않나.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매물벽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많은 그런 저항들이 재료가 강력하게 나와주었을 때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재료가 부재된 그런 상황에서는 매물 투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나와줘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오늘의 하락 그리고 그제의 하락했던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으로 생각을 해서 상승시마다 일단은 수익 실현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매도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급격한 하락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오늘 CPR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 체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사지 말자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AS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의 하락이 계속해서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게 또다시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유가의 바닥은 어디일까? 코스피의 제대로 된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일 국제유가 급락을 하면서 40달러도 위협받고 있었는데 지금 장중을 보면 52달러 초반까지 45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 수준만을 본다면은 저점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 투기적 순매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손절매성 자금까지 출회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반등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율 변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다다음 주 그러니까 21, 22 회의, 25일 그리스 총선, 그리고 27, 28일 FOMC 회의를 지난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움직이기보다는 1900에서 1930선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샌디스크라는 반도체 업체가 실적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오늘 하이닉스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배구조 이슈를 좀 자극하면서 삼성 SDS가 9%, 제일모직이 6% 급락을 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작은 악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900 지지력 테스트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전망, 투기적인 매수도 한풀 꺾인 상황에서 손절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쉽게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마찬가지로 1900에서 1930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19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데 그 지수대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87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급반등세를 보였죠. 그 이유는 아마 12개월 포워드 트레일링 PBR,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자산가치 대비 코스피 수준이 1배 수준이 한 1870선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에 있어서 1900선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 1910선에서도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시고 1900 초반 1900선을 보신 다음에 매수 대응을 펼쳐나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80선에 가까우니까 또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80선이 작년 고점 수준이자 그리고 2009년 이후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부터 이틀 연속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장중에는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장중에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지금 1억 원 매수로 매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별 대응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IT,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의료 정밀기기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좀 더 확실하고 수급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900이 지지되면 그때의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셨습니다. 네,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에 온 만큼 이제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그동안 수급이 확실했던 그리고 실적도 좋았던 IT,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슬림화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종목 돋보기 시간에서 찾아드리는데요.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주셨었던 월요일에 주셨던 네 종목에 대한 AS부터 받아봐야겠죠. 두 종목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삼양제넥스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두 종목 있었는데 오늘장 조금씩은 오르더라고요. 네, 뭐 다행스럽게도 워낙 이제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예, 오늘 뭐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 견조한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양제넥스는 뭐 핵심은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기업 구조와 함께 또 이게 유가라든가 그런 곡물값 뭐 하락하면 굉장히 좀 이익을 많이 얻는 구조입니다. 지금 유가 하락하면서 그런 원재료 뭐 수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적이 뭐 개선될 거고 올해 뭐 최소한 상반기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여름에 고점에 9,700원대 하다가 브레이크 마찰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브레이크 이상이 있었는데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밀리고 바닥을 정말 많이 이렇게 다진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뭐 선방을 했거든요. 다른 부품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었고 이제 자동차 섹터가 이제는 좀 한 번쯤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 7, 8천 원대 이상은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AS를 받아봤는데요. 어제 바로 주셨던 삼양제넥스와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두 종목 모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AS였고요. 나머지 두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방전지, 한국전자금융이었는데요. 한국전자금융 장중에는 뭐 4% 이상으로 훌쩍 오르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었어요. 차트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도 좀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동차 뭐 축전지 국내 1위 업체고 뭐 가동률이 그 생산 설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간 좀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2014년도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안 좋았던 게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새로운 뭐 거래처들을 많이 확보했고, 뭐 신규 성장 동력인 차세대 전지 쪽도 지금 신규 모델들, 뭐 현대기아차든가 그런 신규 모델들에는 서서히 뭐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하나 종목. 주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 자산 운용사라든가 기관 쪽에서는 지분을 좀 더 늘렸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3분기에 굉장히 그런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주사인 그 나이스 홀딩스를 매도를 하면서 그 매각 차익이 발생됐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이 회사가 좀 성장을 하는데 좀 재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요 종목도 2,500~600원대에서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서히 거래가 생기면서 주가가 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기업 가치도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는 뭐 5일선 부근에 근접하거나 그 밑으로 하회한다.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가담하신다면 못해도 뭐 3,000원 중반대, 3,500원대는 한 번쯤 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 한국전자금융까지 받아봤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 5일선 이탈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네 종목 모두 다 오늘장 분위기 속에서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오늘의 추천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 큰 수익 안겨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종목들은 어떤 건가요? 오늘도 뭐 여러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한일위아,
한일이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일이하도 뭐 대표적인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고요. 도어에 들어가는 뭐 트림, 시트, 전장 부품도 다양하게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현이 주주사고 분할 상장을 했습니다.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29,000원에서 지금 12,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좀 그런 2조 원대 매출 기록하고 하는 회사 대비해서 너무 많이 좀 빠졌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게 주가가 분할 상장에 빠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럼 정상화된다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한 2만 원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다 뭐 전환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배당 정책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주사에서는 배당을 많이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주로서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또 배당을 또 계속 요구하는 그런 또 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배당주로서도 그동안 뭐 배당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 좀 많이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2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뭐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산업. 건설 합판 제조 및 그런 뭐 건축 목재를 수입 유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가 어저께 뭐 시작이 됐죠. 된 이후에 이 회사도 이제 조림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좀 이렇게 떤 것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 회사도 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작년 3분기부터 일부 운용사에서 지분을 편입했었고 동사도 마찬가지 연기금에서 대량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뭐 수입 단가라든가 그런 운송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고 환율도 뭐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여건으로 7%대에서 지금 9.8%대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한 16,000원대는 한번 좀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윈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윈하이텍. 이 종목 데크 플레이트라는 제조 판매 및 설치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예전에 뭐 합판 거푸집에 비해서 공사 뭐 기간 및 뭐 비용 등 그리고 또 안전성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최근에 개발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데크 플레이트가 적용되는 부분은 한 20% 정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동사는 뭐 좀 늦게 출발한 데크 플레이트에서 늦게 출발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이제 우수 업체를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PR도 뭐 지금 한 9배 정도 수준이고 올해 예상 PR은 뭐 한 7, 8배 정도로서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주가 많이 밀렸다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종목도 한 11,000원 정도는 기업 가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눌릴 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 이 종목은 바이오 시밀러 및 뭐 줄기세포 같은 뭐 그 연구 개발 및 그 생산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바이오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런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게 이게 뭐 주 거래처가 매출 뭐 중단으로 뭐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을 사업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 4분기에 좀 세계적 그룹입니다. 서머 피셔 그룹이라고 그런 유전자 전달체 제품을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좀 못했던 분 올해 그런 신규 사업에서 좀 만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회사입니다. 좋았던 회사고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전 8,700원대라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 대신에 아직까지는 좀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손절 가격도 8,000원 이탈 시에는 한번 좀 손절을 말씀드리고 목표는 1만 원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지웅 멘토님의 4가지 관심 종목 모두 받아봤습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VOD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후광퉁 관심 종목까지 찾아볼 수 있는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을 본다면 3거래일 이상 하락했던 적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 3거래일 이상 하락하다가 4거래일째인 오늘에서는 상승 전환을 일단 해줬거든요. 중국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3영업일째 밀렸던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씩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평선 3일 이상 음봉을 맞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4일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이때 같았을 때는 이평선을 맞으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평선에 닿아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은 이평선까지 밀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선은 한 3,177포인트까지는 우선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평선 맞기 전에 급등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상해 시장, 자동차 시장 쪽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보교 유리, 자동차 유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4.6%, 타이어 관련된 종목이죠. 세륜 4.5%, 풍신 타이어 7.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무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 타이어 업체들한테 상당히 마진폭의 개선에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대 추천 종목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화역자동차 시스템이 오늘도 2.5%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한 그 필수 소비재 쪽 계속 좋은 모습인데요. 상해 가와연합이 2.6%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개창국제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좋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종목들은 IT 쪽인데요. 북경 용우 소프트웨어가 10%, 동영그룹도 9%, 항생전자 4%, 인민망이 4.6%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힘이 조금 약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05% 정도 내린 상황인데요. 상해 증시 3,170 정도까지는 일단은 봐야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가요? 예, 최근 들어서 클라우딩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업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IT 쪽과 소프트웨어 쪽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I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건설, 또 철도, SOC 쪽이 쭉 빠지면서 이러한 자금들 같은 경우가 다른 곳도 한 번쯤은 지켜보면서 그러한 수급 자체가 북경 용호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이 북경 용호 소프트웨어인데요. 코드 번호는 600588이고요.
우선은 북경용우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입니다. 중국 내 기업들에서 한 60%가 모두 다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무, 자동차, 담배 등 다양한 업종들에서 우선은 소프트웨어나 산업 분석, 내부 시스템 등 기업들의 관리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공통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또 북경용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엔드라이브라든지 그런 클라우딩 서비스로 내 정보를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군인데 그런 산업군에서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후광통 관심 종목으로는 북경용우 소프트웨어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다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570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14포인트 부근에 상황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보셔야 될까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의 흐름은 이제 어젯밤에 끝났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를 조금 답사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뉴욕 증시를 따라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자면 순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주들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타 이쪽 관련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도 조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 있게 보시고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춘절 관련주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현대차, SK, 대한항공, 삼성전기, 셀바이오텍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대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가요.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큰 폭은 아니에요. 현대차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기아차도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죠?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왜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이슈에 따라서 그 지분 매각을 한 다음에 어디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한 포인트인데 죄송해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판매 증가 추이보다 조금 저조한다는 거, 떨어진다는 게 좀 약간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매수하라고 사인을 드리기 조금 약간 힘들었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또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본다면 오늘의 지수와는 역행하는 좀 그래도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수급도 좋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K입니다. 볼게요. 자, SK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수급상도 굉장히 오늘 양호한 종목이니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겠죠. 최근 들어서 SK 관련 이제 자회사들 흐름이 잘 움직여줬었어요. 뭐 텔레콤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는 조금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보건데요. 볼게요. 차트를 보시죠. 많은 조정을 좀 거치는 모습에서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한 큰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 또다시 강한 상승을 좀 못 주고 떨어져 버린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경우 보통은 여기 라인 잡아드립니다. 전 고점 포인트, 그 전전 고점 포인트와 두 개 라인이 겹쳐주는 포인트인 한 17만원 초반대까지는 좀 자리가 보이긴 해요. 오늘 뭐 윗꼬리 달린 꼭대기 부근이기도 하죠. 근데 수급도 보니까요, 오늘 잘 들어와줬고, 최근에 수급 상황이 약간 꼬여있는 분위기에서 오늘장 좀 잡아주는 분위기가 살짝 난다는 거. 조금만 더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빠르게 상승은 가능한 17만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요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SK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긴 조금 꺼름직하지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장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상증자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중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정치에서 보니까 외인이 5만 주, 기관이 5만 7천 주가량 매수해줬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는 유중 때 뭐 급락, 유중 이슈로 인한 급락 이후엔 다시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주는 포인트, 죄송합니다. 잡아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이게 쉽사리 뱉어낼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보단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크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주가도 어떻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유중을 무시해버리는 실적 포인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가 또 나왔어요. 네, 어제도 좋은 모습이었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을 보자면 외인이 한 25,000주, 기관이 18,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타 업인 쪽도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최근 들어 수급도 기관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게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단기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 쪽 분위기를 타는 것이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거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여기 라인이죠. 6만원 포인트가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비중을 1차적으로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왜냐? 전고점 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요 포인트인데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셀바이오텍이 또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올라가고, 나온 이후에 또 올라가고, 유산균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이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 또 나온 이후에 상승.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얘는 뭐 거의 현재가 부근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걸 봤을 때는 거의 요 정도 구간 자체가 바닥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였네요. 다음에 또 살 때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거? 여기서 사면 되죠. 55,000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 다음에 이게 급락이 나오진 않고, 이게 또 천천히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꺾이겠죠. 네, 그래서 55,000원 자리 자체가 나온다면은, 여기 포인트죠. 참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은데, 현 구간대 살펴볼 때 쉽사리 또 꺾일 것 같지는 않은 또 수급을 오늘장 좀 보여줍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외인이 3만주 기간까지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좀 바뀌고 있는, 외인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게 살짝 보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역시나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자, 프로텍 9,200원에 20% 7723님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5%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거래량이 오늘 엄청나게 좀 터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시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수가 자체가 9,200원이신데요. 거의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일 확률도 있고 아니면 뭐 9월이나 아니면 뭐 6월일 확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물려 계시다가 이제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얼마나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봅시다.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창 열어볼게요. 현재창 열어보니까 뭐 딱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잡혔던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외인의 꾸준한 매수, 또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는 거고 오늘 이제 이 이제 3D 프린터 사업 육성의 언급 요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다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단기적인 좀 테마성 움직임 자체가 강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TBC 어떻게 되고 있나요? TBC는 오늘 윗골이 다 달렸다 꺾여 내려갔네요. 그쵸? 요게 계속 나왔던 이슈로 인해서 또 꺾여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올라가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네. 올라가더라도 적당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얼마가 깨지면 절대 매도 라인이냐? 9,000원 라인을 깨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빠져나오셔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9,000원 라인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올라가도 다시 9,000원대 후반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삼성 SD에서 35만원 70%입니다. 6559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S가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마찬가지 급락이 나오는데요. 약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다시 바닥을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월, 6월과 이슈가 생기는데, 1분기 안으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장으로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으나 SDS 같은 경우는 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주가가 상승을 빠르게 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조금 버티기 힘드실 수가 있어 보여요. 너무 비싸죠, 사실. 네.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다면 가져가셔야 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서 5월, 6월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갈 생각하시고 보유를 하신 전략이면 제가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파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급하게 좀 매도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잠정치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매수가 잡히는 모습. 최근 들어서도 기관들의 조금은 매도세 자체가 천천히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 좀 열려있긴 한데 큰 하락 자체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만 정말 장기로 보신다면 지키시고 6월 이후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5월 중순 이후예요. SDS 상장 6개월 이후니까. 그러면 5월 초나 아니면 6월이 피크일 것 같아요. 주가가 한번 크게 피크. SDS는 잘 키운 소라라는 판단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여의도 시각을 제가 같이 조율해 보건데 좋게 보지는 않는 게 조금 우세합니다. 너무 비싸다는 게 조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또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비중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아니면 정말 장기로 보시려면은 버티셔야 됩니다. 더 빠져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꼭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자, 다음 볼게요. STS 반도체 4,000원에 40% 사셨어요? 자, STS 반도체는 제가 이거를 계속 뭐라 말씀드렸죠? 홍라이 관련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립니까? 두 개의 종목이 최고의 탑픽주다. 뭐? STS 반도체랑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아니지만 휘닉스 홀딩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휘닉스 홀딩스는 어디로 갔어요? YG 엔터가 회사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핵심주로서 이제 뭐가 있냐? STS 반도체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잘못되실 경우에 그 삼성그룹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홍라희 여사님, 관장님이신데 힘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생 회사들, 보강그룹 회사들이 아마 상승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자세한 얘기는 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4,0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게 좀 약간 너무 높긴 해요. 저는 3,000원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3,000원 초반대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 맞아요. 대신에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비중만 당장 좀 줄여볼게요. 비중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20% 이하로 낮추신 다음에 다시 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인데요. 세 가지죠. 네,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콜마만 AS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3.8%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투신권의 매수를 받고 기간의 매수를 받고 한번 이렇게 첫날 급등한 이후에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짚고서 제 눈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종가로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팍 나고 있는 상태죠. 하루 만에. 셀트리온도 잘 가긴 하는데요.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계속 갈까요?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2월 중순까지 계속 갈 겁니다. 조정이 나온 후에 또 가고 조정 거친 후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엔 무조건 계속 제가 보유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급하게 매수 따라가시는 건 약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조정 이용하시면서 매수하시고요.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잠깐 봐드릴까요? 자, 죄송해요. 갑자기 목이 안 좋네요. 자, 오늘 셀트리온 장중에 6%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지금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램시마 이슈가 정말 좋다는 거죠. 이 이슈 잊지 마십시오.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짧게 볼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장기로 제가 가져갈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 종목도 드렸고 오늘은 사실 종목이 없습니다. 3일 연속 드렸는데요. 내일 상황 보고서 제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그리고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전환까지 2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1918포인트로 1920선까지는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했었죠. 571포인트로 0.6% 정도 하락 중인데요. 그래도 570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